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 18번째 시간 벡터의 실수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수배의 의미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런 식으로 벡터 앞에 실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실수배라고 부르고요. 자, 이걸 2 곱하기 A 벡터, 즉 2A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A 벡터의 의미는 뭘까요? A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그 A 벡터를 두 개 모았다고 해서 2A 벡터다라고 쓰면 되겠죠. 자, 여기 표시가 요거 좀 잘못됐는데 여기가 2가 이렇게 있고 A 벡터 요렇게 있어야 맞는 겁니다. 2까지 이렇게 그 벡터 표시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어떻게 됐건 이게 2A 벡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뭐 숫자에서 그쵸 실수배하는 것과 아주 똑같은 유사한 그런 이제 표기인 거죠. 자, 그래서 2A 벡터라는 것은 A 벡터와 방향은 같겠죠. 방향이 같고 자 크기는 2배가 되겠죠. 크기는 2를 곱했으니까 2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A 벡터는 뭐가 될까요? 자, 이게 지금 A 벡터인데, 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역방향이겠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A 벡터와 방향이 반대가 될 거고요. 앞에가 2분의 1이 붙었으니까 절반으로 줄겠죠? 그래서 크기는 2분의 1배가 되는 벡터를 말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바로 2번 이제 실수배를 한번 일반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A 벡터에다가 K배를 곱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K가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지게 되겠네요. 첫 번째는 0보다 클 때, 두 번째는 0일 때, 세 번째는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지게 되어서 자, 먼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지게 되어서 자, 먼저 0보다 클 때부터 보면 K가 양수이기 때문에 A 벡터와 방향은 어떨까요? 방향이 같겠죠. 방향은 같고 자, 크기는요, K배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K배만큼이니까 K배, 그리고 원래 벡터 A 벡터의 크기에다가 K배만큼 늘어나면 되겠죠. 자, K가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그쵸? 그냥 K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네요. 자, 만약에 K가 0 벡터라면요, 0 곱하기 A 벡터니까 0 벡터가 되겠죠? 그쵸? 자, 만약에 K가 음수이면 어떨까요? K가 음수라면 A 벡터와 방향이 반대이고, 그 다음에 크기는 뭐가 되겠어요? 크기는 K배가 될 텐데, 크기만큼은, 그쵸, 절대값, 양이니까, 크기 자체는 양수니까, 절대값 K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 벡터의 크기에다가 절대값 K만큼을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A 벡터가 있어요. 그 A 벡터를 그 A 벡터의 크기로 나눠진 거예요. 나의 크기로 나눠줬어요. 그러면 이 벡터는 이게 하나의 벡터인 겁니다. 이 하나의 벡터, 새로운 벡터겠죠. 그쵸? 나의 크기로 나누어준 이 새로운 벡터는 원래 나와는 방향이 같고요. 원래 나와는 방향이 같고, 자, 크기는 나로 나눠줬으니까 크기가 1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해요.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단위원 배웠죠?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했잖아. 그것처럼 크기가 1이기 때문에 단위 벡터라고 하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크기로 나누면 크기는 1이 되게 될 거고요. 기본 단위인 1이 되게 될 거고, 방향을 이게 크기를 나눠준 거지 뭔가 바뀐 건 아니니까 방향 자체는 같게 됩니다. 예,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3번을 보시면 벡터의 실수배에 대한 연산 법칙인데, 자,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런 것들까지 다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벡터의 덧셈에 대한 연산 법칙 배웠고요. 오늘 실수배에 대한 연산 법칙도 성립한다는 걸 이렇게 확인했잖아. 예, 그럼으로 인해서 벡터의 계산은요, 다항식의 계산하고 매우 유사하게 다항식의 계산과 매우 유사하게 계산을 그냥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의 정육각형에서 자, 이가 A, B, C라고 주어져 있을 때 A 빼기 B 빼기 C와 똑같은 것의 벡터를 부호께서 모두 찾아라는 건데요. 자, 지금 A 빼기 B 빼기 C를 할 건데 이 자체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벡터의 뺄셈은요.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겠지만 벡터의 뺄셈은 시점이 같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벡터의 뺄셈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점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벡터 중에서 일단 시점을 갖게 뭔가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C 벡터를요. 좀 이동해서 일로 올려봅시다. 자, C 벡터를 이렇게 이동할 수 있죠? 어차피 평행 이동해서 같으면 똑같은 거니까. 그쵸? 자,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두 개의 시점이 어디로 모였지? A로 모여지게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A 벡터와 C 벡터의 계산이 먼저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좀 바꾸겠습니다. 어차피 모든 대부분의 연산 법칙이 다 성립하는 거니까 A 벡터에서 자, C 벡터를 먼저 계산하고요. 교환 법칙이죠. 그쵸? 그 다음에 B 벡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A 빼기 C 벡터 이거를 먼저 하자는 겁니다. 자, 이제 A 벡터 빼기 C 벡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빼는 거니까 BF 벡터가 되거나 FC 벡터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그치?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안 헷갈리죠? 얘가 종점이죠? 얘가 시점이죠. 우리 종점 빼기 시점인 거잖아, 항상. 그렇죠? 그래서 요 A가 종점인 거고요. 얘가 시점인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요 지금 색깔, 파란 색깔, 이게 바로 A 벡터 마이너스 C 벡터가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됐죠? 자, 거기에서 우리 B 벡터를 또 빼야 됩니다. B 벡터를 빼야 되는데 그럼 이 벡터하고 B 벡터를 빼야 되는 거야. 이거 빼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왜 없죠? 마찬가지야. 시점이 통일되지 않았죠. B 벡터의 시점은 B고요. A 빼기 C 벡터의 시점은 F예요. 시점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빼기가 불가능합니다. 벡터의 뺄셈은 시점 통일이 되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시점 통일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시점 통일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B 벡터를요. 이쪽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가능하죠? 그쵸? 이렇게 옮겨주면 예, 그러면 시점이 F로 통일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뺄게요. 자, 지금 어떻게 빼자는 거냐면 A 벡터 마이너스 C 벡터 요걸 한 덩어리로 보고요. 여기에서 B 벡터를 빼자는 겁니다. 자, 그럼 요 파란색과 빨간색을 빼자는 거니까 요 B2 벡터 B2 요 선에서 나오게 되겠죠? 자, 결정을 하셔야 돼요. B2 벡터일지 E B 벡터일지 뺄셈인데 어떻게 되면 될까? 헷갈릴 거 없습니다. 앞에 있는 벡터가 뭐죠? 종점이고요. 뒤에 있는 벡터가 누구죠? 시점이에요. 종점에 시점을 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종점이 지금 누구야? 얘가 종점인 거죠. 시점이 얘가 시점인 거죠. 비벡터가 시점인 거니까. 그러니까 시점에서 종점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벡터는 뭐가 되는 거죠? 2b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b 벡터다. 그래서 이 2b 벡터 이렇게 하나 찾을 수가 있고요. 자, 2b 벡터랑 똑같은 게 또 어디 있을까요? 자, BF 이거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죠. 그렇죠? 방향이 다 안 맞죠. 1이 안 맞고요. FC 안 맞고요. EFA. EFA는 뭐죠? 이게 지금 FA죠. 그렇죠? 이게 FA인데 여기가 지금 정육각형인 거니까 FA를 두 번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EB 가능하네요. EFA 가능하게 됩니다. 답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1번 문제 할 때 벡터 뺄셈 할 때 시점 통일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요거 꼭 유념하셔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자, 2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2번은 뭐 간단한 연산 문제네요. 그쵸? 우리가 어차피 교환, 결합, 분배 다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숫자 계산하듯이 숫자 계산하듯이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해볼까요? 분배 법칙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5a 벡터, 그 다음 마이너스 5b 벡터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분배 법칙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4a 벡터, 마이너스 8b 벡터 이렇게 계산되게 될 거고요. 동료한끼리 계산 가능하죠. 동료한끼리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벡터, 마이너스 13b 벡터 얘가 답이 되게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괄호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배해 주시면 3분의 1 a 벡터, 그 다음에 3b 벡터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 C 벡터. 여러분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혹은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이거 뭐 그 문자식 했었을 때 그쵸? 이런 연습 되게 많이 했잖아. 거기에 그냥 벡터가 붙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될 거고요. 이거 열심히 계산하시면 이거 답은요. 마이너스 6분의 1 A 벡터, 다음 플러스 4B 벡터, 마이너스 3분의 4 C 벡터 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자, 됐고요. 자, 3번입니다. 3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벡터 x를 a로 나타내라. 벡터 x가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죠? 자, 그럼 이거 동류항처럼 다 이항하시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x 벡터는요. 자, 요거 이항해 주시면 마이너스 6인 거니까 요 a 벡터랑 계산되게 돼서 마이너스 5a 벡터 플러스 7b 벡터다 라고 x 벡터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항도 전부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면이 정사각형인 사각뿔에서 보이시죠? OA 벡터가 A고 B고 C다 라고 할 때 이거 빨간색부터 BD 벡터를 A, B, C로 나타내시오인 건데 자, 일단은 밑면이 정사각형이라고 했는데 이 BD 벡터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BD는요, 대각선의 합이다라고 본다면 요 BA 벡터에서, 그죠? 요 BA 벡터에서 요 BC 벡터, 요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하면 되겠죠. 그쵸? 평행사변형법. 그죠? 요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그러면 BD 벡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BD 벡터를 지금 어떻게 구할 예정이냐면, AB 벡터에서요, BC 벡터를 더해줄 거예요. 그쵸? 이렇게. BA 벡터네요. 그쵸? BA 벡터. BA 벡터에서 BC 벡터를 더해주게 될 겁니다. 그럼 BA 벡터부터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이 BA 벡터는 누구와 누구를 이용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A 벡터. 그쵸? 이 A 벡터하고 이 B 벡터. 이 B 벡터의 차를 가지고 쓸 수가 있겠지. 그치? 차를 가지고 쓸 수 있을 텐데, 얘가 지금 종점이죠? 얘가 시점이죠? 그러면 여기 BA 벡터는 누구에서 누구를 빼면 되겠어? 종점에서 시점을 빼주면 되게 되는 거겠죠. 그쵸? 종점 빼기 시점 해주시면 되는 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C 벡터 볼까요? BC 벡터는 얘인데요. BC 벡터는 누구와 누구의 차로 보면 될까요? 여기 있는 B 벡터하고 여기 있는 C 벡터, 이 두 개의 차로 보면 될 텐데, 이 두 개의 차로 얘를 어떻게 쓰면 될까? BC인 거니까 얘가 종점이죠? 얘가 시점이죠. 종점이 지금 C입니다. 종점에서 시점을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하자라는 거죠. 계산해 주게 되면 A 벡터에서 마이너스 2B 벡터 플러스 C 벡터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넘어가서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인,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 원의 일부죠. 자, 이거에서 OA의 벡터가 이게 A 벡터, B 벡터. 자, 이렇게 나왔을 때 OC 벡터를 이런 식의 꼴, A와 B 벡터에 실수배를 해서 더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멋있게 뭐라 하냐면 1차 결합이라고 합니다. 1차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식의 패턴을 1차 결합이라고 해요. 1차 결합의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가 60도일 때 m과 n에 대해서 다음 값을 구하시오, m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게 60도니까요 보조선 좀 내려볼까요? 꽝 하고 C에서 수선의 반을 꽝 하고 내려주게 되면 이게 직각삼각형이고, 여기 60도, 90도, 30도, 우리가 특수비를 알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될 거고, 이게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4인 거니까 OC의 길이도 4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주 특수한 삼각형인 거잖아. 그러니까 비율을 다 알고 있죠. 1대 2대 루트 3인 거니까 이 길이가 2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이 길이가 루트 3이니까 2 루트 3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OC 벡터를 A 벡터와 B 벡터의 1차 결합꼴로 나타내자는 거죠. A 벡터의 실수배하고 B 벡터의 실수배에서 더한 꼴로. 그렇죠? 이런 꼴로 나타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예요. 자, 지금 OC 벡터는 뭐 더하기 뭐가 될까요? 요 벡터, 그렇죠? 요 벡터 더하기 이 벡터.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를 해야 OC 벡터가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요 벡터, 그쵸? 밑에 있는 이 벡터를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요 위로 올라가는 요 벡터를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됐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요 벡터를 좀 써주도록 할 텐데, 먼저 밑에 있는 이 빨간색 벡터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얘는 지금 어떻게 쓸 거냐면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식에도 통칭할 수 있도록 제일 그냥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려서 얘를 한번 써보게 되면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A 벡터죠? 얘 A 벡터인데, A 벡터와 방향은 같으면서 크기가 1인 벡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시 A 벡터와 방향이 같으면서 크기가 1인 벡터. 그거 어떻게 쓰는 거지? A 벡터와 방향이 같으면서 크기가 1인 벡터는 이렇게 나눠주는, 그쵸? 나를 나눠주는 단위 벡터였었지. 그쵸? 자, 그런데 지금 A의 크기 벡터, 이 A 벡터의 크기가 지금 얼마냐면은 4인 거잖아. 그쵸? 이게 똑같이 4니까. 그래서 얘는 4분의 A 벡터가 바로 이 방향으로의 크기가 1인 벡터가 되게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이번에는 B 벡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 올라가는 벡터. 올라가는 벡터도 마찬가지예요. 크기가 1인 벡터로 만들려면 B 벡터에서 나로 나눠주게 되는, 이게 바로 단위 벡터가 되게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B 벡터의 크기가 4니까 4분의 B 벡터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을 좀 따로 그려주면, 지금
지금 요런 상황이 되게 될 텐데 90도고요. 그쵸? 여기가 O고 그다음에 여기가 C였나요? C하고 이렇게 되게 될 텐데 자, 나는 지금 뭘 구한 거냐면 이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1만큼의 크기를 갖는 1만큼의 크기를 갖는 그 벡터를 4분의 A 벡터다. 단위 벡터니까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1만큼의 크기를 갖는 그렇죠? 이 방향으로 1만큼의 크기를 갖는 벡터가 지금 누가 되는 거냐면 4분의 B 벡터가 이렇게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이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근데 뭘 알고 싶은 거죠? 이 초록 색깔이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길이가 여기까지 확대되는 거지 이만큼 확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크기가 1이었잖아. 크기가 1이었는데 이게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2배가 돼야 되는 거지. 이만큼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빨간색 벡터는 그쵸? 이 오른쪽으로 가는 빨간색 벡터는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4분의 A 벡터 단위 벡터에서 몇 배 해주면 되는 거냐면 2배 해주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위로 올라가는 벡터. 이 벡터는요. 위로 올라가는 이 벡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얘가 크기가 1이었지? 그치? 이 4분의 b 벡터가 단위 벡터였으니까 크기가 1이었어. 근데 지금 이 길이가 얼만큼이 돼야 되는 거냐면 2루트 3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크기 1에다가 걔를 2루트 3배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루트 3배만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단위 벡터에다가. 그쵸? 자, 그래 이게 옆으로 가는 빨간색, 이거의 빨간색 벡터인 거고요. 얘가 위로 올라가는 빨간색 벡터, 이 두 개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더해주시면 그게 바로 OC 벡터가 되게 되는 거죠. 계산하면 2분의 1 A 벡터고요. 더하기 계산하면 2분의 루트 3 B 벡터가 되게 돼서 얘가 내가 원하는 최종 1차 결합의 꼴이 되게 되는 거고 A 앞의 개수를 M, B 앞의 개수를 N이라고 했고 두 개 곱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요 2분의 1이 M 값이 되게 될 거고 얘가 N 값이 되게 돼서 둘 곱해주면 4분의 루트 3이 최종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결합볼을 만들 때 뭐를 이용하자? 단위 벡터를 이용하자. 왜? 단위 벡터가 크기가 1인 거니까. 크기 1로 줄어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만큼 길이만큼 곱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네,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문제네요. 자, 마지막 문제 6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자,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거고 얘가 지금 중심이 4,0이죠? 4,0이고 반지름이 2네요. 그래서 원이 아마 아이고 원이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4,0 이렇게 될 거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여기가 2고, 그렇죠? 여기가 6이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죠? 여기가 0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될 거고요. 자, 이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P가 이렇게 있는데, 자, OQ라는 벡터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뭐라고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이거 익숙하죠? 그렇죠? 뭐지? 나 OP의 크기로 나눈 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단위 벡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얘가 단위 벡터예요. 뜻이 뭐라고? OP 벡터랑 크기는 똑같고 OP 벡터랑 방향은 똑같고 크기가 1이어야 되는 그런 벡터를 뜻한다. 그게 바로 OQ 벡터다라는 겁니다. 그 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뭐 이쯤에 P가 빵 있다고 칠까요? 그렇죠? P가 이쯤에 딱 있었어. 그러면 OP 벡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바로 OP 벡터가 되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OP 벡터를 내 크기로 나눠. 그럼 단위 벡터가 되게 된다고 했잖아. 그 단위 벡터는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지? 1이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OP 벡터의 크기가 1로 확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크기가 1이니까 요만큼의 벡터로 빡 줄어들게 되고 여기가 Q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색깔을 좀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 색깔을 좀 맞춰서 파란색이니까 그쵸? 크기가 1만큼 줄어들어서 여기가 이제 Q점이다 라고 이렇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P가 이쯤에 있다 칠까요? P가 이쯤에 땅 하고 있었어. 그럼 OP 벡터는 얘죠? 얘가 OP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크기가 1로 줄이는 거잖아. 그럼 크기가 1로 줄여들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로 확 줄어들게 되겠죠. 얘가 바로 OQ 벡터가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OQ 벡터는요. 크기가 일자리인 단위 벡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사실상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반지름이 일자리인 요 원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인데 얘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P가 어디건 간에 길이가 1로 확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 위에서만 Q가 뱅글뱅글 돌게 되는 거예요. P가 어디있던 간에 상관없이. 자, 그런데 이 P가 이제 막 자유롭게 움직이겠죠? 그럼 Q도 자유롭게 움직일 텐데 어느 순간 어떤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만 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딱 그 경계값이 어디가 될까라는 거예요. P가 어디에 위치할 때 Q가 제일 많이 움직일 수 있을까? 어딜까요? 그쵸? 요렇게 딱 하고 접할 때겠죠. 그쵸? 아이고, 접해야 되는데 요렇게 딱 접할 때 이때 딱 접하는 점, 이 점이 될 때까지 Q는 움직일 수 있겠지. 그치? 딱 여기까지 Q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P가 이 점을 지나서 다시 안쪽 들어오게 되면 Q도 다시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쵸? P가 다시 이 안쪽 들어오게 되면 Q도 다시 이 안쪽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빨간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접하는 순간. 그렇죠? 여기 딱 하고 접하는 순간. 그렇죠? 이 순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P가 딱 여기까지 오는 순간 그때 Q도 여기까지 오게 될 거고요. 얘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P가 어딨던 간에 Q는요. 요만큼의 길이를 벗어나지 못해요. P를 막 움직여 보세요. P가 여기 있어. P가 예를 들어 여기 있어. 그럼 Q는 어디 찍히겠어? 요 안쪽. 그렇죠? P가 예를 들어 여기 있어. Q 어디 찍히겠어? 요 안쪽. 그렇죠? P를 아무리 움직여 보세요. 그래도 이 보라 색깔 선 위를 벗어나지 못할 거다라는 것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는 요만큼, 그렇죠? 요만큼 부채꼴의 호의 길이만큼이 되게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그렇죠? 여기 반지름의 길이는 1이겠죠.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 부채꼴에 보이시죠? 이 부채꼴에 호의 길이만큼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호의 길이를 알려면 여러분 뭘 아셔야 돼요? 이 부채꼴의 중심각을 아셔야겠죠? 자, 부채꼴의 중심각을 알기 위해서 자, 여기가 중점이었습니다. 자, 보조선 내릴게요. 자, 여기 직각이죠. 접하니까 직각이죠. 접하니까 직각일 거고요. 지금 요 길이가 얼마냐면 반지름의 길이니까 2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게 되는 거냐면 4가 되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1대 2대 루트 3인 거니까 이 삼각형 자체가 특수비가 있는 삼각형 90도, 60도. 그럼 요 각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요 각이 30도. 그러면 이 각도 얼마? 이 각도 30도. 요 각은 60도가 되겠죠. 자, 내가 알고 싶은 건 호의 길이. 자, 요것만 따로 떼어서 드릴게요. 지금 부채꼴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여기가 올 수 있는 Q값 5고요. 반지름 1 이렇게 되는 상황. 지금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냐면 60도.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은 이만큼. 그렇죠? 이만큼의 길이. 그럼 호의 길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R 세타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때 세타는 호도법. 그럼 R은 1이니까 1 곱하기 세타 60도니까 60도는 3분의 파이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분의 파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최종 답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자, 해서 자, 마지막 문제 단위원에 대한 내용, 그렇죠? 단위 벡터에 대한 내용, 그렇죠? 단위 벡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셔야 될 것 같고, 자, 그것이 P값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곧 특이한 점인 접점까지밖에 못 온다라는 사실을 알면 이 문제는 해결하실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